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100개가 넘는 데다가 그리고 서로 정말 엄청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낮춘 데다가 더 낮추고 더 낮추니까 이제는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실 192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때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수백 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난립을 했고요. 가격을 자꾸만 반토막에 4분의 1 토막 낮추면서 결국 미국 대공황의 한 원인이 됐었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업체 하면 비아디죠. 근데 이 비아디가 지금 헝다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헝다그룹 기억하십니까? 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업계에서 일종의 헝다 사태 같은 게 벌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비아디의 판매업체 딜러사들이 연쇄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둥성에 있는 최대 딜러 파트너 첸청그룹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개가 넘는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인도받길 기다리고 있던 1000명이 넘던 고객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랴오닝성에 있는 딜러 싱치그룹도 폐쇄했습니다. 자, 이렇게 딜러들이 자꾸 폐쇄하니까 비아디하고 딜러그룹 사이에 내탓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비아디의 딜러그룹이 일단 폐쇄를 하는 데에는 진짜 숨어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전기차 업계 전체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수치만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일단 지난 4월 지표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NEV라고 하죠. 이건 순수 전기차인 BEV와 그리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PHEV를 합친 건데,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2%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순수 전기차 BEV 같은 경우는 무려 58.4%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로 58.4%나 늘어나는 나라에서 전기차 업체가 망해간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던 건 바로 중국 정부인데요. 중국 정부가 여러 산업에 진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태양광이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이나 아니면 아주 저금리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동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정말로 보조금 덕분에 아주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보조금을 믿고 무려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시장 따위는 보지 않고 무조건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무려 4천만 대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2025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은 2천만 대에서 정말 최대로 많이 팔리면 2200만 대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중국의 전기차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은 14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유럽이 300만 대, 그리고 미국이 150만 대, 그리고 기타가 150만 대입니다. 앞으로 미국도 전기차가 과연 판매량이 계속 급증할 것인가? 제가 바로 직전 아이템에서 트럼프 대 머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온갖 지원 정책을 다 폐지하거나 곧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과거와 같은 성장 속도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잉 생산 능력을 갖췄는데, 이젠
중국 시장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뿐 다른 시장이 성장하는 걸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만 놓고 중국 100개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게요. 중국 정부의 잘못이 원초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요. 전기차 지원 로드맵을 원래 갖고 있었고 2020년부터는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니까 보조금 지원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걸 2022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이 보조금 받으려고 너도 나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엄청난 과잉 투자 열풍 이게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원래 2020년에는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요걸 2년 연장하는 걸 본 전기차 업체들이 야 그러면 2022년에도 또 연장해서 한 25년, 26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오판을 하도록 중국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진짜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에 정말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번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랬더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게 아닌데 이거 좀 더 연장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뭔가 보조금이 계속 나올 줄 알고 과잉 투자를 왕창 해놨는데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 그러니 엄청 큰일이 난 거죠. 문제는 공장을 짓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물를 수 있느냐? 낙장불입이죠. 공장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가는데 여기서 스탑할래? 이건 될 수가 없죠. 이미 4천만 대 생산 설비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법은 해외로 이걸 수출하는 방법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1,400만 대, 기껏 늘어나봐야 1,600만 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남아도는 2천만 대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생산 계파 이걸 놀릴 수가 없으니까 생산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저가로 다른 나라에 떠밀어내기 수출을 좀 해보자. 이렇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야무진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한테 당할 만큼 그런 바보 같은 나라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다 이 중국에서 과잉 투자한 거 다 봤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무려 100%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최고 45.3%의 관세를 물렸는데 물론 업체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라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앞으로 굉장히 커나가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인도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70에서 100%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일부 생산하면 15%로 낮춰주겠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거 인도에다가 수출기지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친중 성향이라고 좀 알려진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무려 40%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거의 속국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진짜 자존심 세거든요. 그렇게 쉽게 중국의 속국이 될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재활용세를 대당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작년까지는 9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올해부터 1,2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수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중국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방이나 우리나라까지 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중국산 전기차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대당 1,200만 원의 재활용세를 부과했다.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에 관세든 비관세 장벽이든 무역 장벽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총 한 27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거의 없는 데다가 경제 규모가 그나마 큰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국이죠. 웬만하면 중국의 전기차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준 거라 이거 언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개 국가들은 어떤 나라냐? 몰디브, 아이슬란드, 니카라과, 에콰도르. 이 인구가 엄청 적거나 엄청 가난하거나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아예 살 수가 없거나 뭐 사봤자 진짜 몇 대 안 사는 나라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전기차를 다른 나라에 저가로 떠넘긴다.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4천만 대 생산 설비를 갖췄는데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 너희 거 안 돼! 이러고서 전부 다 무역 장벽을 아주 강하게 높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짤이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러니 중국의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은 덤핑 경쟁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가격 그리고 전체 차 가격이 진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2025년 4월에 중국 자동차 평균 할인율이 무려 16.8%입니다. 이거야말로 출혈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아디가 한 번 더 세게 쳤습니다. 비아디가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 주력 모델들을 모두 다 진짜 덤핑 판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오션 시걸이라는 자동차 1,4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에 팔겠다. 300만 원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20%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션 3라는 이런 자동차는 3,1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에 앞으로 팔겠다고 대폭 할인을 해서 1,100만 원 깎아주겠대요. 34%. 와,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모델을 최소 15%에서 34%까지 가격을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에서 최근에 어떤 할인을 하고 있느냐? 제로 주행거리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출고하자마자 이걸 등록을 해서 이제 중고차로 서류상으로만 만듭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실제로는 0km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행하지 않은 자동차인데 그런 자동차를 서류상으로 일부러 중고차를 만든 다음에 중고차 가격에 파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이거 덤핑을 하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차라리 중고차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파는 이런 황당한 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출혈 경쟁에 나선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비아디만 5에서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디도 너무 수상하거든요. 비아디가 갖고 있다는 빚 있잖아요. 지금 서방에서 안 믿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기사를 내놨는데 비아디가 말하고 있는 빚은 거짓말이다. 지금 이 어음 같은 걸 364일짜리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비아디의 빚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영업이익률도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믿어주겠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어떤 상황이냐? 뭐 리오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지만 나머지들은 진짜 처참합니다. 샤오펑이 마이너스 6.6, 니오 이 기업도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53%. 그리고 지리 같은 자동차도 마이너스 8.5%. 지리만 해도 잘 나가는 전기차인 줄 알았더니 웬걸? 영업이익률은 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아디가 여기에다가 할인 경쟁을 최근에 어떻게 했다고요? 최고 34% 전기차 가격을 낮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앞으로 없겠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아디가 이렇게 낮추니까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따라서 20% 30% 이상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인 이 기업들 전부 다 이 마이너스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비아디가 지금 일종의 자폭 공격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 다 죽여서라도 나만이라도 살아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아디의 자금 사정이 블룸버그 보도처럼
정말로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고를 소진하지 않으면 돈이 돌지 못해서 잘못하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할인 경쟁한 다음에 이 자동차 업계가 멀쩡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중국의 전기차 재고는 36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360만 대의 재고가 생긴 거냐? 2024년에 전기차 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5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이제 생산 캐파가 4천만 대가 됐으니까 이제 공장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40%가 얼마나 낮은 거냐? 자동차 업계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물론 이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을 다 합친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하고 토요타가 어느 정도냐? 가동률이 무려 90에서 95%입니다. 엄청나게 가동률이 높죠? 테슬라도 80에서 90%입니다. GM도 80에서 90%.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50%, 올해는 기껏해야 40%라면 이건 공장 대부분을 놀리고 있다는 뜻이고 생산 캐퍼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전기차 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20세기 초반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1908년만 해도 253개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1929년에는 44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1939년에는 사실상 3개가 되면서 지금의 자동차 3사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7개는 판매량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때 39년에 지금 현재 자동차 3사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 자, 대표적인 그 당시의 자동차 모델 하면 포드사의 모델 T를 들 수 있죠. 1908년 같은 경우에 825달러였습니다. 근데 1914년에는 490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27년에 다시 290달러로 내리면서, 자, 1908년 대비 가격이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내렸냐? 3분의 1 토막으로 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전부 다 붕괴된 겁니다. 그나마 포드사, GM사 이런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혹독한 환경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가격 할인 경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업들이 폐업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니까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악화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업체고 그리고 첨단 업체였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 줬던 파장이 적지가 않았던 건데요. 자, 이런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구조조정해야 돼요. 명백한 정답이죠. 그런데 당장의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중국 경제에서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만 불평 세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과연 선제적 구조조정을 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이 원래 잘하는 짓 뭐죠? 저가로 수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뛰어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이 없는 27개국, 이 나라들은 시장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자동차 강국이거나 그래서 정말 쉬운 시장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거죠.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데, 자, 올해 전망치가 1,400만 대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 1,600만 대까지는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산 캐파인 4천만 대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정답이 되기가 정말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중국의 전기차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우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차 경쟁에서 만약에 중국이 테슬라도 압도하고 나머지 회사들을 다 압도한다.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저는 혹시 이런 완전 자율차 경쟁에서 혹시라도 중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자유진영 국가들이 중국의 자율주행차 주행을 완벽하게 허용해 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진영의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히려 FSD가 더 된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예 수입 금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FSD 이런 완전 자율차 경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전기차의 출혈 경쟁이 결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만약에 자국에서 경쟁하다가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나마 관세 장벽이 없는 우리나라에 덤핑 공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과연 이 전기차 위기를 넘어설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거든요. 1920년대 그렇게 잘 나갔던 미국 경제도 자동차 업계의 과잉 경쟁, 과당 경쟁 속에서 자동차 가격이 끊임없이 내려갔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대공황의 위기를 더욱 한층 높이는 그런 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위기를 넘길지 못 넘길지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이 위기를 딛고 3개나 4개 정도의 거대 회사로 재편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매우 위험한 존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